안녕하십니까. 에버캠텍 친환경 패키징 세미나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 트렌드와 국내외 대응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에버캠텍 고객사업부의 신우운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시상식인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에서 자체 개발 친환경 패키징 기술로 대상을 수상한 에버캠텍은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신 친환경 바이오 패키징 소재와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친환경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 절감, ESG 경영을 위한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서스테이너블 패키징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전략과 혁신, 기술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서 이 웨비나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 패키징 소재 정책, 최신 기술, 글로벌 상품화 방안, 기업 사례까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세션마다 전문 패널 분들을 모시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200명 이상 사전 등록을 완료해 주셨는데요. 뜨거운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소통에 참여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께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세미나 진행 중에 연사분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로 지속 가능성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지현 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의 박지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실 여러 기업의 임직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관련 국내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산업 동향 자체가 석유화학 기반에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게 2020년도 이후로 탄소 중립 정책들이 수립이 되면서 각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계기가 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최근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인류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1.5도가 될 경우에 100년 만에 이제 한 번씩 북극에 있는 해빙이 모두 녹아질 경우에 이제 1.5도가 된 경우에 100년에 한 번 정도 줄어드는 반면에 지구 평균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그 비율이 100년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지구적으로 1.5도가 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 각국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들을 수립하여서 내놓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가 환경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용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후대까지 영향을 받는 연구 결과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심각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슈나 이런 현안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 경영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이제 석유화학에 이존했던 산업들이 이제 바이오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 친환경 패키징 소재,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국내외 세미나와 컨퍼런스 참여 등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친환경 패키징 소재 정책의 동향과 산업의 이슈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국내외 친환경 패키징 소재 정책의 트렌드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변화를 이제 미리 감지하고 먼저 변화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제 피터 드러크의 명언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 탄소 중립, ESG 같은 이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을 에서 이제 바이오 기반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포장재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맞서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친환경의 기준이라는 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플라스틱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주기적인 사이클 순환 경제가 하나의 이제 친환경 촉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폐기되고 어떻게 순환되는 건지 이런 이제 차원에서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많은 이제 척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환 경제 차원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라이프사이클 어세스먼트 같은 LCA 평가가 하나의 또 중요한 판단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유통업체라든지 많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패키징 소재 전환을 통해서 소재부터 폐기까지 탄소 발자국 감소율을 측정하고 공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제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국제적인 플라스틱 저감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 기반에서 이제 바이오 기반으로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또 변화의 포인트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워싱입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 전 세계 규제 기관이 그린워싱, 이제 위장 환경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에 따라서 많은 이제 가짜 친환경 마케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직접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 무분별한 친환경 광고라든지 제품 구매 시 나무를 심고 기부를 하는 등의 어떤 보여주기식의 ESG에 대해서 하는 홍보를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글로벌 식품업계라든지 유통업계에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그린워싱 소지무로 인해서 많은 이제 소송들도 있었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제동이 걸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사례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런 세 가지의 변화 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야 할 세 가지의 정책적인 변화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국가별로 플라스틱 규제 현황을 비롯한 바이오 소재 정책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 변화라든지 정책적인 포인트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각 국가별로 해외 이제 정책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서 큰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그리고 퇴비화를 통해서 이제 플라스틱이 순환되는 구조를 이제 마련해 가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유럽 각국들의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서 음료 컵이라든지 식품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제재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사용 등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의무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각각의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남부에서 플라스틱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용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포장재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거나 퇴비화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개발하도록 이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전반적인 국가별 트렌드들은 이제 규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있어서 이제 유럽이 가장 이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규제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각각의 국가들에 있어서 그 R&D라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향후 가고자 하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민관 협력 차원에서 로드 투 바이오 프로젝트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바이오 기반 제품으로 대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를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도에 선순환 경제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가장 이제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 내에서 바이오 베이스드 인더스트리얼 조인트 언더테이킹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바이오 이제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후속적인 사업도 2021년도에 계속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석유 소비량의 30%를 바이오 화학 제품으로 대체하고 바이오 기반의 제품 개발이라든지 공공 구매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육성법을 지원해서 관련된 바이오 제품,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제시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 생물 제조 방법들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먼저 이제 연방정부가 공공 구매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에는 바이오 이제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 파운드리 개발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기술 패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바이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25%까지 삭감하겠다라는 목표로 관련된 바이오 플라스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상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전략 2020을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때 이제 바이오 소재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시장 분야별로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개발 지원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런 1세대, 2세대 바이오 매스의 활용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료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원료의 확대화 및 미이용 자원에 대해서 활용을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해서 녹색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과학기술에서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바이오 화학을 이제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해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생명공학 관련된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천억 달러 이상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경제를 2035년까지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이 가장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바이오 관련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바이오 산업 자체적으로서 디지털,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대비해서 향후에는 큰 폭으로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예견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화이트 바이오 분야가 레드 바이오라든지 그린 바이오 비해서도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게 많은 이제 자료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각 미국, EU,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각 국가별로도 바이오 기술을 국가 어떤 기술 패권에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해서 기술 안보 차원에서도 바이오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이제 흐름의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AI하고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 산업을 하나의 3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을 2000년대부터 계속 이제 수립해서 5년 단위로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특히나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부가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화이트 바이오라든지 그린 바이오에 있어서도 산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이제 각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0년도에 바이오 산업 혁신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이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화이트 바이오라든지 그린 바이오에 대한 산업 활성화하는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이제 구체화돼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먼저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은 이제 2020년 말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화이트 바이오와 관련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이외의 정밀 특수화학 이런 소재들까지 또 해서 정부가 이런 신소재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큰 꼭지적으로 보면 이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서 소재 제품화라든지 신규 소재 발굴을 지원하고 어떤 실증 사업을 통해서 개발 보급 확산을 통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어떤 단계적인 도입 확대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섬유라든지 화장품, 자동차 같은 어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촉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큰 주기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 보급 확대를 통해서 이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꼭지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소재 제품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제품화라든지 관련된 기존에 있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물성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반의 차세대 소재 개발 지원까지 이제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포함을 하고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이트 바이오와 관련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쪽 분야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서 신규 이제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반 기술 차원에서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유전체 합성이라든지 유전자 편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핵심 기술로 보고 기술 확보를 위한 이런 지원들도 하려고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부가 발표했던 이제 로드맵인데요. 요 화이트 바이오 전략이 나온 이후에 이런 분야별로 바이오 탄소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특수화학 소재 이런 각각의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품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은 이제 산업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를 주도로 현재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의 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이제 그린바이오의 원료 물질이 될 수 있는 이제 종자라든지 미생물, 곤충, 천연물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연계해서 식품 산업까지 관련된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업용으로 필요한 소재 개발에 있어서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도 이 무렵에 이제 같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의 폐기물을 20% 축소하고 배출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을 이제 70%로 탈플라스틱 폐기물을 70%까지 상향하겠다. 그래서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선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각 큰 프레임 자체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기존의 산업 자체가 석유화 기반에서 바이오 기반으로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포인트이고요. 이미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고 그런 대형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많은 준비 기간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맞는 이제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규제의 경우에도 플라스틱 규제가 재활용을 확대하고 퇴비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판단 기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각 국가의 어떤 규제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이 이제 필요하고 관련된 필요로 하는 이제 기술 개발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국가들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선순환적인 바이오 경제 실현, 이런 바이오 선순환 경제 실현을 목표로 정부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맞춰서 이런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좀 더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품 사용 촉진하기 위한 전략들이 전반적인 이제 선순환 경제 프레임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단계별로 좀 더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플라스틱 안에서 생분해성 바이오 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에도 아주 많은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초 원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산업화하는 단계에서 있어서도 사업화 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타겟 시장이라든지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전략적인 접근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와 정책에 당면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린 워싱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런 친환경 소재 그리고 생분해 소재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소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이런 관련된 기존의 제품 개발하던 영역에서 제품 개발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소재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품을 어렵게 개발을 하였더라도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나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원하고자 타겟하고자 하는 시장이나 국가에서의 제도라든지 규제, 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소재 개발들이 준비가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패키징을 향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자체, 협회, 기관, 그리고 솔루션 파트너까지 모두의 노력과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표 주시는 동안에 참여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선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인증과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국가들보다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워하시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지원과 실질적으로 R&D 투자에 있어서도 2020년도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 2020년까지 투자했던 대비 한 2배 정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R&D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부 각각의 다양한 부처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양이라든지 농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고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바이오 산업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이제 기업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고 전망 자체는 시장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보면은 이쪽 분야의 전망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지연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